고3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세요. 고3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성향이 머스마 같고 한 명은 그냥 예쁘게 여자 노릇을 해요. 둘 다 둘 다 여자이고. 여자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여자 같은 애는 늘 예쁜 짓을 하니까 예쁘다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쌍둥이 둘 중에 예쁜 애를 제가 더 예뻐한다고 남자 같은 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2달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춘기 때 그 쌍둥이 예쁜 그 여자애가 좀 사춘기를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같이 붙어 있고 늘 같이 있는 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약간 소외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풀었어요. 나는 얘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어서 얘를 더 보살피느냐 너를 그랬다. 그래서 본인도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계기가 저녁 약속을 했는데 제가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같은 애는 그 약속을 취소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예쁘장 아내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그거를 야단치지 않느냐. 나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늘 이런 식이다. 이러면서 저랑 또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데 제가 맨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기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달 거의 만 2달 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2달 동안 말을 안 하는 동안 어버이날 있었지 제 생일이 있었지 아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더 화가 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걔랑 뭔가를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 내가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제 나름대로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맨날 얘한테 왜 이렇게 지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 걔는 공부를 하냐고 조금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근데 쌍둥이지만 성향이 틀려서 한 명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누가? 예쁜 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친구처럼 지낼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 머스마 같은 애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 머스마 같은 애가 언니예요? 네. 근데 언니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네, 게으르고 학원 안 가는 애가 엄마랑 더 붙어 있어서 더 친해졌네? 네, 그게 제일 불만인 거예요. 걔가. 나는 엄마가 공부하래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데 왜 나는 늘 소외되고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운 걔는 늘 엄마 곁에 있다고. 네. 근데 엄마가 그 딸이 그러니까 언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 가요? 아니면 좀 시기 질투하고 애가 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공감 100배 해요. 100배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사과의 편지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기가 부모로서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맨날 미안할 순 없잖아. 어차피 네, 이쁜 건 맨날 이쁜 거고 안 이쁜 건 안 이쁜 건데.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말을 하기 싫어서. 큰 언니가 원하는 건 엄마가 적어도 자기를 더 사랑해 주진 않아도 내 동생만큼은 조금 그래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약간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은 늘 같은데요? 뭐가 사랑이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같아? 우리 인간은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 개념을 이제는 버릴 때도 됐죠.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겐 있지만 사실은 편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그게 기능하지 않고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편애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좋겠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성적 자아를 굉장히 키워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가 되게 어렵고 우리의 감성적 자아에 많이 예속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또 케미가 맞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오행 중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게 있지. 상생을 해주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상극보다는 상생에 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뭔가 동생이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고 끌리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난 사랑이 똑같아 하고 계속 주장하면 이 큰딸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어머니가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자기 경험치와 엄마의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경험했거나 엄마가 거짓말했거나 또는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그럼 복잡해져요. 엄마가 알고 있네요. 내가 약간 또 동생한테 끌린다는 거. 성향이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여성스러우세요, 자매님?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야 나는 똑같이 대해, 또는 동생이 너하고 봐봐. 동생이 너보다 못하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픈 손가락 이론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얘를 좀 더 돌봐줘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어디 스토리에 나와요?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그보다 멀쩡한 다른 애들을 일단 모든 가족의 결정은 자폐 아이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나머지 애가 그럼 엄마 난 뭐야? 난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넌 정상이잖아. 네 동생은 봐봐.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당연히 동생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도 못 내니? 네가 식구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아니 못난 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못난 것이 사랑까지 받아? 이런 생각 더 안 할까요? 공부 못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마이크 대고. 공부 못하는 게 뭘 자랑이라고. 응. 응? 엄마 공부 안 하는 사랑까지. 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가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래. 우리 두 쌍둥이니까 내가 좀 끌리는 건 알아. 그러면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내가 큰애한테 조금 더 세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래도 평평해지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이제 내가 그걸 해결책으로 드린 게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딱 방에 이제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딸방이 다 각자 있다고 칩시다. 뭐 같이 있는지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먼저 가가지고 작은 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갈라 그래도 큰 딸부터 먼저 방문 열고 잘 지냈니? 하고 먼저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작은 딸 방부터 먼저 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의식적으로 딸 방부터 먼저 열어.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왔어. 그래서 뭐든지 밥 먹을 때도 먼저 딸부터 챙기고 뭐 할 때도 딸부터 의견 먼저 묻고 큰 딸부터 먼저 묻고 큰 딸부터 먼저 챙기고, 이렇게 순서나 우선순위도 먼저, 그 다음에 경중도 먼저 중요하게 이렇게 하면 큰 딸이 그나마도 엄마가 나 먼저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걸, 그래도 그게 밸런스 맞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내가 가중치를 큰 딸에게 줘도 최대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딸한테 엄마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수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서로 질적 평가를 해요.
양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엄마가 걔 밥 10그릇 챙겨주고 작은 딸 1그릇 챙겨줬다 하더라도 눈빛에서 벌써 딸한테 1그릇 갈 때 눈빛과 나한테 10그릇 줄 때 눈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돼지같이 퍼먹기만 하면서 이렇게 밥이나 축내고 있냐 하는데 우리 딸은 요거 1그릇 먹고 얼마나 배고플까 하면서 쳐다보면서 줘봐세요. 그러면 큰딸이 뭐예요? 엄마 왜 나한테는 또 이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까지 해줬는데도 불만이면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해서 그냥 끊어지는 형국이 지금 꼭 그 꼴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줄 만큼 해줬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야? 이게 끝이 없네? 그럼 언제까지 내가 계속 미안하다 해야 돼? 왜 내 마음이 바뀌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너하고 그냥 얘기 안 할란다. 그리고 했더니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이게 국가냐 이런 얘기처럼 이게 가정이냐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신 것 같아. 사실 딸이 먼저 엄마한테 기어들으면 얼마나 모양새는 좋아. 그거 원하시죠? 네. 그러면 100배 안아주죠. 100배 안아준다. 네. 아니, 내리사랑이지 왜 딸한테 먼저 기다려. 엄마가 먼저 가야지.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큰딸이 네. 작은 딸 놓고 봅시다. 작은 딸은 마음이 끌리지. 근데 그렇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큰딸한테. 마음이 안 끌릴 수도 있고 끌리는데 작은 애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뭐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작은 애랑은 시간이 좀 공유할 시간이 많아서 약간 그거 차이밖에 없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내가 큰딸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물리적 시간에 그 엄마와의 같이 있었을 그런 기회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조금 더 정이 들었고 친근해졌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그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그걸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비언어적으로 알아들은 정보예요. 엄마가 말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 비언어적으로 온단 말이야. 비언어적으로 오는 거는 촉이에요? 우리가 촉이 잘못되어 있을까? 물론 오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느끼는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만일에 진짜 그 촉 잘못됐다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보더라도 엄마 쪽에서 보면 좀 작은 딸이 훨씬 더 조금 마음이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미 큰 딸은 알고 있고 그걸 또 들킨 나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큰딸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큰딸로서 지금 정상이야? 라는 거로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가라앉았어. 그러면 지가 먼저 와가지고 엄마하고 좀 달려들면은 내가 명분이라도 섰으니까 그래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라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은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얘가 끝까지 버티네 지금. 그러면 이건 내가 먼저 내려와야 될라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설사 그런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옛날의 스토리가 다시 반복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었잖아요. 두 딸이 중에 먼저 작은 딸이 더 마음이 가는 건 맞아요. 그럼 큰 딸을 중심으로 보자. 큰 딸은 좀 마음에 안 가느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데 조금 더 작은 딸에게 더 가는 거지. 상대적으로 큰 딸이 좀 떨어지는 거지. 큰 딸에게는 정말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서 앙금이나 이런 게 없냐 하는 얘기예요. 난 있다고 봐요 지금. 없어요.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뭐. 정말 큰 딸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큰 딸도 내가 A 학점을 주고 싶어. 작은 딸도 A 학점을 주고 싶어. 그런데 똑같이 A 학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딸이 조금 더 이뻐서 A 플러스를 줬어. 그렇다고 해서 큰 딸이 A가 아닌 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엄마가 엄마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느끼고 있는 나의 마음과 큰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래, 저는 엄마가 그렇다 그러면 그래. 왜냐면 내가 모르는 내도 있는데 일단 내가 느끼는 나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그렇다 하자. 근데 큰딸은 그렇게 안 느끼고 꼭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도 엄마는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뭐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나의 성격적인 거. 보세요. 나는 그 딸이 여성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한다는 거는 꼭 또 뒤집어 보면 나는 조금 남성적이고 좀 왈가닥거리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그거에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는데 다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 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걸 얘는 100%로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이제는 좀 들어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큰애를 지금 미워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숨기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좋아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얘를 미워하거나 얘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인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난 너한테 A를 줬어. 그럼 됐지 뭐. 근데 A+를 얘한테 더 줬지. 그러면은 이 A를 맞은 사람은 자기는 엄마한테 A를 맞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A+를 맞은 사람도 있는데 A가 뭐가 좋아? A+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제 결핍이란 말이에요. 나는 최대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딸이 상대적으로 느낀 건 딸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 문제. 이거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이해해서 서로 나도 좋고 딸도 좋은 방식으로 양육 단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과제로 봐야 돼요.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딸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나는 이거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러면 과제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힘들어하는 딸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좀 덜 억울하지 않아. 엄마로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만나가지고 저하고 어떤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어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법에 대한 그냥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사실은 난 진짜 똑같은데 네가 정말 조금 오버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좀 모자라고 얘는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해주는 건데 너 왜 그렇게까지 그거 샘내느냐 하는 생각부터 엄마의 마음에서 아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진짜 우리 큰딸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내가 공감을 해야 돼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이 안 되면 딸이 그걸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엄마가 내가 느끼고 있는 이걸 알고는 있어. 근데 공감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큰딸이 꼭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꼭 그래야만 돼? 하는 거는 이해는 한 거예요. 근데 공감은 아니고 공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딸이 느끼는 감정은 누구를 여기다 데려다 앉혀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딸아, 네가 느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이 공감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공감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적어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그 감정을 엄마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엄마가 확인해주면 차별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양적으로 차별을 뭐 공깃밥 쟤 2그릇 줄 때 나 1그릇 줬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엄마가 나의 마음을 공감을 해줬으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엄마가 나를 뭘 해줬나 몇 개 해줬나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얼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줬나 공감을 해줬나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니 그때는 조금 뭘 탁 틀려 용돈 좀 저 동생한테 주고 큰딸한테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딸이 엄마 나는 사실은 나도 필요한데 엄마 불편할까 봐 그냥 기왕 고돈이 있으면은 동생 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나 엄마 나 돈 필요 없어서 돈 달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엄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가 동생 더 위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 생각해서 엄마 나는 용돈 필요 없으니까 동생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우리 딸이 그런 마음을 내서 나한테 그 말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주면요. 자기가 용돈을 안 받아도 그것보다 더 큰 걸 받은 거야. 자기 마음을 이해해준 거니까. 그런데 딸이 얘기해주는 거는 똑같이 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엄마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는 이거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걸로 또는 시샘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사실 정말 원하는 건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는 건데 내 마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쟤는 조금 셈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좀 엄마한테 조금 너무 공격적이고 이렇게 자기를 오해를 하니 말을 하면 할수록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제가 만약에 큰딸이었으면 더 이상 하면은 정말 더 이상 가면 안 될 선까지 넘을 것 같아가지고 나 엄마하고 여기까지 하고 쉴래 하고 자기 스스로의 선을 지키면서 그냥 머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가면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엄마한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자기가 그냥 엄마 여기서 나 그냥 우리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라고 한다는 것은 휴식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딸은 엄마는 그동안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회복하고 싶어서 괴롭고 뭐 이랬었지만 딸도 엄마 못지않게 엄마한테 상처받은 그거는 엄마에게 나의 마음을 공감받지 못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엄마가 읽어주기만 해도 계속 밥은 둘째한테 주면서도 첫째한테는 마음만 읽어줘도 사실은 이게 기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교감이에요. 근데 그 교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감을 알아듣는 형식적 표현이 용돈 받고 무슨 사랑한다 이야기 듣고 칭찬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엄마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근데 신부님 용돈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용돈도 끊고 밥도 끊고 관계도 끊고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딸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았다. 엄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엄마가 이해한 나의 표현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공감 표현이라고 해요. 공감 표현. 공감 표현은 엄마가 공감한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요. 엄마가 이해한 수준이 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를 딸의 입에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엄마가 만약에 지금 딸의 마음을 이해해서 너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엄마가 그걸 몰라줘서 되게 미안했는데 조금 한 달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 우리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라고, 내가 너한테 차별해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조금 더 붙여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큰딸의 마음이 뭐였을까? 큰딸은요, 신부님 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할 일을 늘 잘 해왔어요. 좀 더 가까이 네, 마이크를. 그래서 늘 듬직했어요. 아들 같은 딸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늘 자기 일을 알아서 하고 한 번도 무슨 저한테 뭐 야단 맞을 짓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늘 걔를 믿었던 거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네, 방치는 아니에요. 믿었어요. 큰딸은 네. 그걸 통해서 엄마한테 사랑과 인정을 확인받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너무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잔소리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을 안 해주면 그렇다고 뭐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없잖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잘 크니까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잖아. 근데 엄마 얘기로는 그건 난 방임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잘했던 거는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만약에 이걸 엄마, 그러면 나는 둘째보다 더 잘하고 더 말 잘 듣고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나한테 뭘 말해줄 거 없어? 그러면은 너 관종이니?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그거를 얻고 싶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거 갖고 인정받고 싶다는 게 너무 치사해 보여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해줘요. 뭘로? 말로요. 어떻게? 잘한다. 얘기해주죠. 해주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핀트가 나가면 저랑 이렇게 그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상처를 스스로 막 만들더라고요. 네. 엄마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엄마가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딸의 수준에서는 영혼 없는 칭찬입니다. 성적 잘 봤으니까 아우 잘했네. 이렇지만 만약에 동생이 뭘 좀 잘했으면 정말 잘했네 그랬다고 해보세요. 말 표현 자체에 어투나 어감이나 음색이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도 다 다른데 딸이 그거를 그 차별이라고 안 느끼겠어요? 엄마가 진짜 내가 잘한 것을 기뻐하는구나가 아니라 의뢰이 잘하는데 뭐 든든한 내 자식. 아유 우리는 딸이 그냥 아들 같아가지고 든든하네. 끝이야. 그러기다가 만약에 큰딸이 거기다 대고 문제라도 일으키고 나 이렇게 안 할래. 뭐 어차피 엄마한테 인정도 못 받는 바에는 나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야단 맞을 거는 불 보듯 뻔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쎄빠지게 잘해봐야 본전이야. 그거를 가지고 칭찬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거를 알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칭찬받겠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알고 그냥 우리 큰딸이 진짜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것이 딸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딸도 그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큰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적인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은 듬뿍 받으면서도 엄마한테 뭘 해주는 게 뭐 있냐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도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런데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쁨 받고 나는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덜 이쁨 받으면 자기는 그만큼 외롭고 쓸쓸한 거지. 근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듬직하잖아. 너는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에서 온풍기를 팔 수 있는 애잖아. 나는 널 믿어.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엄마의 칭찬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만약에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큰딸을 딱 생각할 때, 큰딸을 놓고 봤을 때
정서적으로 걸리는 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하길래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와보세요. 그걸 아주 캐내면 큰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큰딸에게 그렇게 비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주는 것도 없이 좋아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유 없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큰애한테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게 돼요? 근데 둘째한테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우리 아들 일로 와, 아이고 이뻐라. 근데 큰애한테는 안 된다고 합디다. 수많은 엄마들이, 전 몰라요. 엄마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큰애한테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둘째 아들하고 말하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렵다, 쉽다?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럼 둘째는 그런 게 막 되는데 큰애한테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론들은 있어요. 큰애한테 거는 뭔가에 대한 것이 심리적으로 무의식에 있습니다. 막내한테 거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말로 해서가 아니라 몸으로 에너지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큰애는 큰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자기를 동일시해요. 부모가 투사해줬던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동일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지가 이렇게 두 발 뻗고 여기서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막내같이 두 발 뻗고 갖다 자빠져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부모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말로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에요. 부모가 존재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매님이 큰애한테 뭔가 듬직하고 아들 같고 그 말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 애도 딸로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친구 같은 딸, 애살스러운 딸, 사랑받는 딸이고 싶은데 갑자기 자기를 왜 아들 취급하냐고. 또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인정을 했으면 큰아들처럼 행동하는 그 아이에게 진짜 큰아들에게만 해줄 수 있는 칭찬이 있잖아. 네. 그걸 해주세요. 왜 동생한테 해준 칭찬을. 해주는데요. 시도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거봐, 그게 엄마가 딸한테 걸리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누구야? 내 딸인데 동네 이웃집 아줌마하고 다퉈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인간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내가 사과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의 갈등 구조예요? 딸이잖아. 딸인데 뭐 지금 가서 그냥 안아주면 되지 엄마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모가 딱 되면 내가 자식으로 있을 때 부모에게 느꼈던 거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내 또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거를 그렇게 싫은 거를 내 아이들에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게 익숙하게 나에게 조건화되어서 그러니까 패턴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다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사랑한다 이런 거는 세상에 그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뭐 틀리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내딸에게
진짜 내가 마음이 나와서 그 막내딸에게 대하는 방식과 내가 큰딸에게 좀 느낌은 다르지만 정말 큰딸이 원하는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언정 질적으로는 같다고 느낄 때 그 큰아이는 그러한 결핍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거를 원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동생한테 똑같이 대하라는 거는 동생한테 한 번 눈길 줄 때 나 한 번 눈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동생한테 줬었을 때의 그 엄마의 그 사랑이 나한테는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엄마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그걸 나는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큰딸에게 있어서는 뭔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생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편감이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표현으로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딸에게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딸은 그걸 못 느끼는 어떤 그것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그 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미처 못 깨달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큰딸은 순간적으로 엄마가 고맙고 엄마가 그렇게 진솔하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원하는 동생한테 더 많이 해줘도 딸로서 든든하게 엄마 나는 의젓하잖아? 나는 진짜 필요할 때만 나한테 살짝 와서 도와줘도 돼. 근데 대부분은 다 우리 동생 좀 많이 챙겨줘. 엄마 나는 걱정 안 끼쳐드릴게. 하나라도 제대로 잘 가면 엄마 두 애기 키울 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엄마 마음 잘 알아가지고 해줄 테니까 나 필요할 때만 엄마 좀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동생 해줘.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큰딸의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공감을 해줘야지 큰딸의 마음이 내가 조금 너무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나 이렇게 엄마가 큰딸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큰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마음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의식이 나의 근원적으로 걸려있는 그러한 대상관계라고 해야 내 딸과 나와의 심리적으로 걸려있는 게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모녀 관계지만 정신적으로는 뭔가 내가 딸을 뭔가가 다른 사람으로 느끼며 그 사람에 맞춰서 대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나중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미안한 게 뭔지 진짜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랬었으니까 의지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탓하기도 해요. 그런 그 역사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걸 못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똑같이 자식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내가 그래도 의식적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수치심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내 안에서 그래도 큰딸한테는 뭔가 내가 좀 꺼리찜한 게 있어. 작은 딸은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내가 이쁜 게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면 사실은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엄마로서. 그래서 그거를 못 느끼도록 무의식적인 장치가 나에게 나는 똑같이 대해주는데 우리 큰딸이 자꾸 저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가지고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